저는 내년이면 21살이 되는 서지혜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차가운 바람이 불고 대학 수능이 시작되겠네요. 이맘때가 되니 작년에 봤던 수능 생각이 나고 수능 생각을 하니 재작년에 있었던 저희 엄마의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이 채널은 엄마가 점심을 먹을 때도 저녁을 먹을 때도 내내 즐겨 듣는 채널입니다. 아마 엄마가 이 사연을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놀란 얼굴로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바라볼 사랑스러운 저희 엄마 얼굴을 상상하면서 글재주는 없지만 긴 글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희 집은 4가족입니다. 엄마, 저, 그리고 여동생 2명, 이렇게 4명이랍니다. 저희 엄마는 오래전부터 지자체 소속의 환경미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걷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거리의 평범한 모습은 모두 사람의 손끝에서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답니다. 엄마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을 하셨어요. 둘째와는 3살 차이, 넷째와는 5살 차이가 나는 저는 엄마가 출근을 하시면 이 집의 우두머리 역할을 해내어야 했지요. 매일 아침마다 둘째와 셋째의 알림장을 확인하고 등교 준비물을 챙겨주는 게 제 아침 일과였어요. 아마 여기까지 들은 분들이 아이고 애 아빠는 어디 갔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는 저도 아직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또렷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장하며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엄마에게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그냥 왠지 절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거든요. 엄마는 마음의 방 깊은 곳에 아빠를 가두어 두고 그 문을 절대 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적 엄마의 모습은 늘씬한 체형에 뽀얀 피부를 가진 여린 모습이었는데 지금 엄마의 모습은 다부진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한 건강한 모습입니다. 엄마가 변하게 된 이유, 어떤 일이 있었고 아빠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엄마와 함께 맥주 한 잔 마시며 나눌 날이 오겠죠. 혹시나 실수로 열릴까 힘주어 꾹 잡고 있는 무거운 마음 한편의 문, 열어야 한다면 함께 열어주고 계속 닫고 있어야 한다면 엄마가 힘들지 않게 함께 힘주어 닫아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개인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개인 시간이라는 게 없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을 하시고 저녁에 퇴근하면 하루 만에 쌓여있는 집안일과 저희 밥 챙기기, 동생들 하루 일과 들어주기 등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1초도 없고 가족들을 위한 쳇바퀴를 굴리고 계세요. 그런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딸들은 엄마가 없는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엄마 일을 줄여드리고자 빨래 개기의 달인이 되고 설거지의 달인이 되고 어묵조림과 시금치 나무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 있었죠. 저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찼다고 해도 어린 동생들은 아직 눈치가 없어도 되고 철이 없어도 되는데 맏언니인 저를 보며 괜히 너무 일찍 물들어버린 건 아닐까 안쓰러울 때도 있었어요. 제가 밥을 하고 빨래를 개고 동생들 준비물을 챙겨주고 나서도 엄마는 가족들을 위한 쳇바퀴를 계속 굴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놓치지 않기 위해 엄마를 관찰합니다. 하루는 저희 자매들이 매우 바빴습니다. 다음 날이 엄마 생신이었거든요. 엄마 몰래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할 줄도 모르는 미역국을 하겠다고 모여 있었죠. 요리하는 방법은 우리 선생님이 내 수첩에 적어줬어. 둘째가 수첩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것 없이 간단하더군요. 이제 밤에 엄마 몰래 일어나 요리를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대망의 생일 전날 밤, 저희 자매는 엄마 몰래 일어나는 것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부엌을 보고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랩으로 잘 감싸진 김밥들이 줄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김밥 언니가 한 거야? 아니, 나 김밥 할 줄 모르는데. 그럼 이건 뭐지? 엄마가 한 건가? 미역국보다 김밥이 더 맛있으면 어쩌지? 일단 서주에 아까 옷장에 숨겨놓은 불린 미역 가져와봐. 엄마 몰래 미역을 불려두기 위해 옷장 안에 숨겨두었던 양푼이가 등장했습니다. 헉,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일단 시간 없다. 빨리 하자. 고요한 밤 속닥속닥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준 저희 자매는 얼렁뚱땅이긴 하지만 미역국을 만들어냈습니다. 향기와 모양새는 일단 합격이었습니다. 시간 조절도 완벽했어요. 20분만 기다리면 엄마가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그릇과 수저를 세팅하고 나니 20분은 금방 지나 있었습니다. 언니, 촛불 어떻게 켜? 얘들아, 너네 뭐해? 엄마, 생신 축하합니다.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는 엄마 목소리에 촛불도 켜지 못한 케이크를 들고 막내가 돌진했습니다. 망했다. 둘째와 입모양을 주고받으며 저희도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했고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런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엄마,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사랑합니다. 막내는 언니들과 함께 하기로 한 말을 두서없이 막 내뱉었습니다. 엄마의 두 팔이 다급하게 막내를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울추해. 엄마도 사랑해. 지혜랑 은혜도 얼른 이리 와. 식탁 위에 놓인 김밥처럼 세자매를 돌돌 감싸는 엄마는 방금 일어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연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엄마 딸들, 사랑해. 아, 맞다. 엄마, 우리 밥상 차렸어. 엄마의 사랑이 두 볼에 잔뜩 묻은 막내가 먼저 엄마 품속을 헤치고 나와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째 계획한 대로 되진 않는다는 표정으로 둘째가 저를 바라봅니다. 푹. 상황이 마냥 웃기고 즐거운 저희는 식탁으로 가는 엄마를 보며 저희끼리 웃어 보였어요. 너희가 정말 이걸 다 한 거야? 엄마, 근데 이 김밥들은 뭐예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애들아, 오늘 엄마 일 하루 쉰다.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 딸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데이트해야지. 우리 새로 생긴 놀이동산 갈까? 어때? 놀이동산? 완전 좋아. 뭐 입지? 둘째가 펄쩍 뛰며 좋아하고 엄마는 저희가 끓인 미역국을 보온병에 옮겨 담으셨습니다. 놀이동산이라 몇 년 만에 들어보는 단어인지 생소했습니다. 놀이동산을 간다는 것보다 그냥 가족들과 다 같이 놀러 간다는 것에 너무 들뜨고 설레었습니다. 그건 엄마도 같은 생각인 듯 하셨어요. 둘째와 막내가 나란히 팔짱을 끼고 앞서 걷고 엄마와 제가 나란히 팔짱을 끼고 따라 걸었습니다. 우리 지혜는 놀이기구도 못하는데 엄마가 동생들만 생각해서 놀이동산 가자고 해서 안 서운해? 나? 나 놀이기구 못 타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이렇게 엄마랑 저 꼬맹이들이랑 놀러가는 자체로 너무 좋아. 행복해. 지혜야, 요즘 엄마 대신해서 왕언니 노릇하느라 너도 힘들지? 학교 공부도 따라가야 하고 애들도 챙겨야 하고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난 괜찮아. 엄마가 그런 말 하는 게 제일 속상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그러는 게 당연한 일인데.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난 그걸 온전히 받고 자란 유일한 딸이고 제가 받은 만큼 동생들한테 돌려주는 게 제가 엄마한테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 너무 빨리 컸다. 너무 빨리 커버렸다. 엄마 속상할라 그러네. 고마워 우리 딸. 네가 엄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야. 늘 혼자 바쁘고 힘든 엄마를 위해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막상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말을 듣게 되니 뿌듯하면서도 코끝이 찡한 게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눈물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뒤통수에 눈이 달렸나 싶은 둘째가 타이밍 좋게 저를 부릅니다. 언니, 엄마,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저희는 그렇게 하나뿐인 엄마의 소중한 생일날 기꺼이 딸들을 위한 시간들로만 가득 채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둘째가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댄 덕분에 아직도 저희 가족은 그때 사진을 보며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하곤 하네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때 그 순간 속에 들어간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1의 기억으로 99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가족. 여전히 돈독하고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있지만 각자의 등 뒤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든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놀리면 한 방 먹여버리는 성격이라 괜찮았지만요. 그때 당시에도 참 유치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사연을 적으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너무 유치하고 얄밉네요. 알밤 한 대 못 때려준 게 후회가 되어요. 저를 괴롭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촉새 유형, 아주 떠들어댑니다. 유치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요. 야, 서지혜 엄마 근육맨, 쓰레기 냄새. 어떻게 우리 아빠보다 덩치가 크지? 서지혜? 응, 너 같은 애들 박살내려고 근육 키우셨어. 그런 아이들은 대충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재미없어하며 떨어져 나갔어요. 하지만 두 번째 유형은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대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아이들 특징은 무리지어 다닌다는 겁니다. 야야 온다. 야, 어디서 쓰레기 냄새 안 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서 그 녀석들 머리 위로 쓰레기통을 부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싸움이라도 난다면 바쁜 시간을 내어 엄마가 직접 학교에 오셔야 할 테고 싸우게 된 이유를 엄마가 알게 되시면 큰 상처를 받으실 게 분명했어요. 엄마는 창피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심지어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환경 미화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애들은 물론 그걸 모르겠죠. 그저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 줍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겠죠. 엄마는 일을 처음 시작하실 때의 마른 몸이 근육질이 되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만큼 본인이 하시는 일에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엄마를 겨우 저런 철딱선이 없는 머저리들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 한 명만 잘 참으면 문제될 게 없었기에 저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동생들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상함을 느낀 제가 먼저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은혜야, 왜? 무슨 일 있었어? 언니, 그게 사실은... 둘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비슷하게 놀림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일진이라고 소위 학교에 불량한 아이들인 것 같았습니다. 둘째가 또래의 여자애들보다 덩치가 많이 좋습니다. 둘째의 친한 친구들이 여자 김종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몸이 다부져요. 교내 방과 후 수업으로 유도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든다고 합니다. 멋있다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은혜가 길을 걷는데 그 학교 일진 무리가 골목에 서서 은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차마 여기에 적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욕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난 은혜가 그 애들을 직접 들쳐업지는 못하고 옆에 있는 큰 바위를 들어 그 애들 앞에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시퍼렇게 질린 애들이 도망을 치고 은혜는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통쾌하지가 않고 불안하다고요.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둘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우리 엄마는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잘했어, 서은혜. 내 동생 진짜 멋있다. 나 잘한 걸까? 돌 바위까지 들쳐 업었는데 왜 속이 시원하지 않은 걸까, 언니? 우린 속으로 걔네들을 모조리 들쳐업고 달리고 싶으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까지, 자기들이 스스로 멍청하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혼내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지. 우린 참아야 하니까. 참지 않는다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린 상관없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엄마가 힘들어. 엄마는 그래.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쁘게 살아간다면 누구보다 힘들어할 거야. 조금 힘든 길이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만 나아가기를 엄만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니까. 지금 엄마가 하고 있는 일처럼. 그럼 은혜, 너도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엄마는 추우나 더우나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더럽힌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잖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생판 남들이 더럽게 어지럽힌 세상이, 땅이 엄마의 손끝으로 다시 깨끗해지잖아. 난 있잖아, 은혜야. 엄마가 늘 자랑스러웠어. 물론 아무나 쉽게 도전하지 않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은 점도 자랑스럽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은 뚝심으로 버티고 계시잖아. 너라면 할 수 있겠니? 난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엄마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엄마도 어쩌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무섭고 두렵지 않을까?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내려놓고 싶지 않을까? 우린 사실 알고 있지. 엄마도 사람이라 당연히 그런 날들이 있었을 거라는 걸. 그런데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 일도, 자기 자신도. 그리고 엄마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되었을 우리도. 그러네. 엄마 인생에 어쩜 우린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이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엄마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셔. 그런 엄마를 욕먹게 할 순 없지. 욕심 없고 착한 우리 엄마. 살면서 딱 하나라도 그 소원. 세 딸 바른 길로 예쁘게 잘 자라는 것. 우리만 똑바로 하면 너무 쉽게 이룰 수 있는 그 소원 꼭 들어드리자. 엄마 하나뿐인 욕심이 우리이니까. 오, 서은혜. 언니 좀 감동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뭐래, 갑자기 웃긴 소리 하지 마. 자, 그러면 감히 우리 여자 김종국이를 올려버린 나쁜 녀석들, 우리다운 방식으로 혼내주러 가볼까? 저는 다음날 점심시간에 동생네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저의 모교이기도 했지요. 선생님들을 설득해 허락을 받고 그 녀석들을 불러 모아 교내 쓰레기를 몽땅 줍도록 했어요. 물론 은혜와 저도 함께 주었습니다. 잔뜩 인상을 쓰고도 은혜한테 한 대 맞을까 싶어 군말 없이 쓰레기를 다 주웠더군요. 불만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저와 은혜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네들, 이 작은 학교에 쓰레기 좀 주워보니까 어때? 힘들지? 니들이 길에서 몰래 피고 버리는 담배꽁초 다음 날이면 왜 없는 줄 알아? 우리 엄마 덕분에 없는 거야. 그 덕분에 니네가 깨끗한 길거리 걷는 줄 알아? 우리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우리가 화가 난단 말이야. 앞으로는 조심해. 정 함부로 얘기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일기장에 놨어. 밖에서 입 밖에 내다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지 말고. 그 사건 이후로 그 녀석들 중 하나가 동생을 찾아와 몰래 눈물을 흘렸대요. 사실 자기 엄마도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동생을 보고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 후로 둘은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그 친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밥을 사주시면서
자연스레 엄마도 그 이야기를 알게 되셨습니다. 은혜의 친구 부모님과 통화를 마친 저희 엄마는 저희 세자매를 한 품에 꼭 끌어안으시고는 아무 말 없이 저희들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누구보다 든든한 서로의 편이 되어 매 순간 함께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3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평소처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엄마의 전화가 많이 울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싶어 엄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엄마의 모습은 꽤나 진지하셨어요. 여러 번 걸려오는 전화를 일일이 다 받으시고는 통화를 끊을 즈음엔 한숨을 푹 내쉬는 모습이 딸로서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에요? 응? 아니다, 지혜야. 공부해야지. 신경 쓰지 마. 아니, 괜찮으니까 말씀해보세요. 무슨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아휴, 그게 사실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길거리에서 일을 하던 어느 날 쓰레기 더미에서 낡은 쇼핑백 하나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쇼핑백 안에 무언가 묵직하게 들어있기에 별 생각 없이 내용물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천으로 둘둘 쌓여진 돈이 들어있었다 합니다. 깜짝 놀란 저희 엄마는 그 길로 경찰서에 찾아갔고 주인을 찾기를 바랐지요. 그러나 하루 이틀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엄마는 돈을 둘둘 감고 있던 천 조각의 디자인이나 모양이 마치 할머니들이 머리에 자주 두르는 두건인 것 같아 힘들게 모은 돈은 아닐까 자꾸만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돈을 찾을 방법을 몰라 혹시나 걸어다녔던 길거리만 배회하고 계시진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엄마가 직접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심하신 거죠. 내가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한 장 한 장 애태우며 모았을 모습이 눈에 훤한데 분명 돈을 찾을 방법을 몰라서 혼자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듣고 보니 정말 왠지 어르신께서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찾아주시려고요? 엄마는 쇼핑백이 놓여 있었던 그곳에 큰 글씨로 쪽지를 적어 붙여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온다고요. 그 많은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주인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알고 보니 모두 자기가 주인인 척 거짓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혹시나 해서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 쇼핑백 색깔이랑 돈 액수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맞출 수가 있나? 다 틀리는 거지. 어쩜 그리도 뻔뻔하게 거짓말들을 하는지. 돈 앞에서 사람이 참 무서워.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돈 앞에서 거짓이나 고하고 사람을 속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않니? 엄마가 늘 말하지만 돈 앞에선 늘 투명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지혜야. 내 돈이 소중하고 귀한 만큼 남의 돈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아야 해. 그럼요, 당연하죠. 그나저나 아직 진짜 주인은 나타나지 않은 거네요. 에휴, 하루 종일 내내 마음에 걸려. 정말 돈이 꼬깃꼬깃한 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 종류도 다양해. 근데 경찰서에서 그게 총 600만 원이란다. 그 큰 돈을 잃어버리고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진 않을지 너무 걱정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만 어쩜 이렇게 걱정되냐, 딸아. 엄마는 연신 걱정된다는 말을 하시면서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의 실수라고 생각하셔서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 젊은 사람이 실수로 돈을 잃어버린 것 같지는 않아서 동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깜빡하시고 놓고 가셨을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대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추측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루 종일 오늘 돌아다닌 길들만 쫓아다녀야 찾을까 말까 한데 그런 저의 애타는 마음도 모른 채 그 후로도 여러 번 전화가 걸려왔지만 모두 거짓 전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주인을 찾은 듯 했습니다. 주말 오후 집에서 공부를 하다 배가 고파서 엄마와 함께 양푼이에 나물 넣고 비빔밥을 해먹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만 듣고 확신에 찬 눈빛을 하셨어요. 저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그동안 모은 돈을 은행에 가져가시려다 같이 들고 나온 쓰레기랑 헷갈려서 잘못 버리셨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그때 가방 색깔이랑 돈 액수가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하지. 녹색 푸른 종이 가방에 현금 600만 원. 우리 손주 대학 등록금이요. 찾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 맞아요, 어르신. 녹색 종이 가방에 600만 원 현금. 어르신, 큰 돈이라 제가 파출소에 주인 찾아달라고 맡겨놨어요. 파출소? 아이고, 어쩌나. 파출소가 어디 있더라. 나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아유, 어르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때 가방 놓고 가셨던 곳 앞에서 뵐까요? 엄마와 저는 어르신께서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계실까봐 먹던 숟가락을 내려두고 불이 나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할머니 한 분이 허겁지겁 이쪽으로 오셨어요. 급하게 오셨는지 신고 계신 신발이 짝이 맞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며칠 동안 얼마나 마음에 애타셨을지. 그렇게 어르신을 모시고 동네 파출소에 도착하니 어르신께서 벼랑간 순경 아저씨께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놀란 순경 아저씨가 어르신 손을 허겁지겁 잡으며 만류하셨어요. 아유,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내가 정신을 놓고 돈이랑 쓰레기를 헷갈려가지고 여러 사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으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어르신.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지요? 저희가 더 빨리 찾아드려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르신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순경 아저씨가 오신 김에 몸 좀 녹이고 가시라고 어르신과 저희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내어주셨어요. 어르신은 따뜻한 걸 드시니 조금 괜찮아지신 듯 보였습니다. 도통 어디다 둔지 모르겠어서 하루 종일 왔던 길 또 돌아보고 했어요. 그러다 다리가 아파서 집에 돌아가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보고 다음날 또 왔던 길 돌아보고 그러다가 아차 싶은 거야. 그래서 냅다 쓰레기 버렸던 곳으로 가봤죠. 근데 뭐라 적혀 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생각을 했대요? 거기 그렇게 종이로 안 적어놨으면 영원히 못 찾았을 거예요. 아유, 어떤 돈인데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덕분에 잘 찾았어요. 고마워요, 젊은 세대.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 그 누구라도 어르신께 이렇게 돈 찾아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사람이요, 내 돈 귀한 줄 알면 남의 돈 귀한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종이 가방을 열었는데 손수건에 고이 쌓여있는 그 돈이 어르신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꼭 찾으시길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이 돈이 귀해 보였어요? 젊은 사람이 말도 참 예쁘게 하네요. 귀한 사람이 찾아서 돌려준 돈이니 귀한 것이겠지요. 이 돈 덕분에 이리도 귀한 사람을 내가 다 만나보네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과 엄마가 대화를 주고받고 마시던 차가 미지근하게 식어갈 때쯤 파출소 문이 열리고 어린 남자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왔어, 우리 손주? 나 슈퍼 갔다가 친구들 만났는데 할머니가 파출소 들어가는 거 봤다고 해서 바로 뛰어왔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이고, 야야, 아무 일도 없다. 이제 집에 가자.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의 손주라는 그분이 저희 엄마를 다그치듯 질문해왔습니다. 당황한 저와는 달리 엄마는 제법 차분한 목소리로 마치 제게 말하듯 설명하셨어요.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손주분 대학 등록금 600만 원을 분실하셨어요. 그걸 제가 발견했고 여기에 맡겼는데 오늘 이렇게 찾으시게 됐어요. 어르신께서도 지금 많이 놀라셔서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실 거예요. 여기 잃어버리셨던 돈 손주분이 잘 챙겨서 은행에 가지고 가세요. 엄마는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그분께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으니 꼭 잘 달래주세요, 손주분.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돈 잃어버려서 그동안 밤마다 잠이 안 온다고 한 거였어? 난 멍청해서 눈치도 없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할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밤잠 설치는 건 줄도 모르고 미안해요. 무슨 소리? 네가 왜 미안하냐, 연서가. 겉보다 저기 나는 이제 괜찮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르신 정말.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랍니다. 이제 얼른 댁에 들어가셔서 마음 편히 푹 쉬셔요. 너무 고맙습니다. 어르신과 손주분은 그렇게 댁으로 다시 돌아가셨고 저와 엄마도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아있는 굳어버린 비빔밥을 퍼먹으면서도 저희 모녀는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혜야, 오랜만에 기분 좋은 식사를 하는 것 같다. 엄마 속이 너무 편하네. 나도 너무 기분 좋아요. 한 그릇 더 먹을까, 우리? 그러자. 엄마가 계란 후라이 할게. 엄마는 근데 그 돈을 처음 봤을 때 흔들리진 않았어요? 엄마도 물론 흔들렸지. 근데 있잖아, 지혜야.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기엔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았어, 엄마는.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없는 이유? 응. 엄마한테는 너희들이 있잖아. 지혜, 은혜, 주혜. 이렇게 예쁜 딸들이 엄마만 보며 크고 있는데 엄마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항상. 그런데 돈 앞에서 딸들을 핑계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싶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그 돈도 누군가에게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모은 돈일 거라는 게 눈에 보였고. 왜? 우리 지혜 그 돈 보니까 흔들렸어? 아니, 그냥 엄마가 멋있어서요. 난 흔들릴 이유가 없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가 우리 엄마인데. 양푼이의 밥을 비비는 저의 등 뒤로 포근하고 따뜻한 엄마의 품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뒤를 돌아 얼른 엄마를 안아드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와 그런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딸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품에서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했어요. 서로에게 다정하느라 바빠서 비빔밥은 또 차갑게 식어버렸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흘렀어요. 엄마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디라고요? 파출소요? 아, 네. 아, 괜찮아요. 네, 아유. 파출소는 또 왜요? 아니, 그때 그 어르신이 자꾸 그날 당신이 살해를 못했다고 한 번만 만나게 연락 좀 해달라고 하셨다네. 첫날 찾아오셨을 때 달래서 돌려보냈더니 다음날 또 찾아오고 그러셔서 이러다 정말 매일 오실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애들이랑 다 같이 밥이나 한번 먹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셨대. 어르신이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근처 중국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너하고 은혜, 주혜 다 같이. 괜찮지?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동네 작은 중국집에서 어르신과 식사를 했습니다. 입맛에 맞아? 네, 할머니, 맛있어요. 동생들을 처음 본 어르신은 막내 주애가 예뻤는지 식사를 뒤로 하신 채 연신 머리를 빗어주시고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성격 밝은 막내는 그런 어르신에게 할머니는 잘생긴 오빠랑 살아서 좋겠다고 제법 웃긴 말도 서슴없이 해댔습니다. 그런 막내 덕분에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어요. 학생은 몇 살이에요? 우리 첫째랑 비슷해 보이는데. 저는 이제 20살입니다. 아, 그럼 그 대학 등록금이. 네, 할머니께서 저 대학 보내시려고 2년 동안 폐지 주워가며 모으신 돈이었어요. 저는 대학 같은 거 안 가도 되는데. 뭔 대학을 안 가, 이놈아. 할미 속 뒤집히는 걸 보고 싶어? 너같이 똑똑한 자가 대학을 안 가면 어쩌자는겨? 아니, 우리 손주가 머리가 똑똑해. 전교에서 맨날 1등이요. 이러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보내야지. 가만히 있어봐. 지혜 너도 대학 간다 했나? 저는 내년에 가요, 할머니. 올해 수능 봐요. 아이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가 답이여. 사람이 많이 배워야 나중에 큰 사람 되는겨. 네, 할머니. 저 열심히 해서 큰 사람 될게요. 하하, 호호. 그래, 그래. 꼭 그래야 한다. 식사 자리는 정말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손주분께서 쭈뼛쭈뼛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라도 그날 그렇게 가면 안 됐었는데 예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할머니랑 저랑 같이 마음을 조금 모았습니다. 너무 작은 액수지만 그래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아, 이럴 거 없어요. 아니, 어르신. 이러면 말씀하신 거랑 앞뒤가 다르잖아요. 저는 오늘 밥 사주시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못 받아요. 학생 대학 가서 써요. 난 못 받아. 아, 그래도 받아주시면. 아이, 글쎄, 안 받아요. 우리한테 고마울 게 뭐가 있어요, 어르신.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내 돈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하다. 그리 여기고 행동했을 뿐이에요. 제가 아니었더라도 그 돈은 주인 찾아 어르신께 분명히 돌아갔을 거고요. 제가 입학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덕분에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돈으로 받기 불편하시면 제가 해드릴 뭔가는 없을까요? 말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눈짓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속을 읽은 걸까요? 속으로 내심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는 말에 성적 비결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외라도 괜찮으면 혹시. 전 좋아요. 고민 않고 좋다고 말하는 저의 대답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잔뜩 당황한 엄마의 표정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저도 내심 마음에 걸렸거든요. 올해 무사히 수능은 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정말 그래줄 수 있어요? 우리 지혜가 어릴 때부터 엄마 손 거둔다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랴 집안일 하랴 사교육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아이인데. 그럼 제가 영광의 첫 번째가 되겠네요. 쪽집게 명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돈가방을 찾아준 엄마 덕분에 할머니의 손주분에게 과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과외비를 주겠다 하고 손주분은 안 받겠다고 하고 첫날 옥신각신했네요. 그럼 한 달만 무료로 해주는 걸로 합의를 보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과외 분위기는 정말 함께 공부라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니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물어보는 족족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정답을 알려주니 정말 좋더라고요. 이래서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고 비싼 돈 내고 과외를 받는 건가 싶었어요. 늦게나마 이런 기회가 저한테 생겨서 진심으로 기뻤답니다. 아, 그리고
과외를 받게 된 지 일주일 만에 엄청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지혜, 너는 가고 싶은 대학 있어?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은 무슨 대학 다니는지 물어봐도 돼요? 나? 말 안 했었나? 나 서울대 다녀. 정말요?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저라면 엄청 자랑하고 다닐 것 같은데. 저는 알고 보니 서울대 재학생에게 특별 과외를 받고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덤덤한 표정으로 서울대를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표정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겠다고.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정말 특별한 무료 과외를 받았으니 꼭 해내겠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꿈을 만들어 보겠다고. 공부를 하다가 조금 무료해지면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만나는 일도 많아졌어요. 서울대생의 엄격한 트레이닝을 받으며 무사히 수능을 보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젠 사교육의 맛을 보았으니 남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방법도 알게 되어 동생들의 과외도 제가 직접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이 녀석들은 친언니가 해주는 지루한 과외가 너무 싫겠지만요. 하하. 벌써 저의 과외 선생님이었던 정훈 오빠가 군대에 간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전봇대 같은 손주가 입대를 하고 홀로 남은 할머니의 댁에는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 매일매일 저희 가족들이 찾아가고 있어요. 어떤 날은 학교에서 선배들과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할머니 댁에 간 적도 있다니까요. 가서 특별하게 뭘 할 것도 아니면서 마룻바닥에 대자로 들어누워 잠이나 자고 다음날 할머니가 끓여주신 북엇국에 해장을 하고요. 저도 저희 엄마도 제가 이런 성격인 줄은 처음 알았답니다. 야, 이 손아, 얼른 일어나 밥 먹거라. 할머니 더 잘래요. 너희 집 놔두고 왜 여기를 찾아왔어? 엄마하고 싸웠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 보고 싶으니까 왔지요. 아이고, 간지러운 소리를 잘도 하네. 나는 너만 보면 우리 정훈이가 생각나. 마음이 적적해. 내가 좋아, 정훈 오빠가 좋아? 이게 우리 정훈이가 최고지. 넌 너 엄마한테 가서 간지러운 소리 해라. 할미 귀찮게 하지 말고잉. 좋으면서 그래요. 사실 요즘은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부쩍 늙어가는 할머니를 뵙는 게 슬픕니다. 정훈 오빠와 할머니의 관계가 마치 엄마와 저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 쓰는 일만 골라서 해 안 아픈 곳이 없다는 할머니. 그 말씀을 들으니 젊은 시절부터 몸 쓰는 일만 쭉 하고 계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오직 우리를 위해 지금도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엄마는 거리로 나섭니다. 어떤 날에는 안개로 자욱하고 어떤 날에는 해도 뜨지 않아 앞이 캄캄하겠지요.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차가운 새벽 공기 사이로
엄마는 누구보다 강한 뒷모습으로 뚜벅뚜벅 걷겠지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지 저는 감히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지만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엄마.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엄마를 그립니다. 엄마를 이루고 있는 한 땀 한 땀을 모두 본받기 위해 눈앞에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당신, 엄마.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저는 자랑스러운 나의 엄마 앞에서 다짐합니다. 엄마, 오직 당신 한 분을 위해 더 강하고 멋진 딸이 되겠노라고.